통찰력 있는 현명한 투자는 시니멘탈 TV와 함께하세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반갑습니다. 시네멘탈 TV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세요. 비트코인이 최고점에서 12만 6천 달러에서 5만 9천 달러 51% 폭락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죠. 그런데 이 원인들을 오늘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이게 단순한 시장 조정이 아닌 것 같아서요. 지금 비트코인을 매일 쏟아붓고 있는 한 남자가 있어요. 지금 여기 보시면 2월 14일, 15일 단 48시간 동안 9억 달러, 비트코인 9억 달러, 하나로 1조 3천억을 투매했습니다. 이 중국인 한 사람이요. 이 남자의 하이퍼 리퀴드 계좌 잔고입니다. 이 플랫폼 아시죠? 엄청나게 높은 배율로 때릴 수 있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의 잔고는 53달러입니다. 하나로 약 7만원. 한때 얼마가 있었냐면요, 110억 달러가 있었어요. 15조 원어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살아남기 위해서 현재 비트코인을 매일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그게 블록체인에 걸려있죠. 증빙이 다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가렛 진입니다. 자, 이 가렛 진이라는 사람은 보스턴대 경제학과 출신이고 2008년 졸업했어요. 중국 건설은행에서 커리어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후옵이라는 거래소 잘 아시죠? 2014년 후옵이 지금의 HDX죠. 운영이사로 합류합니다. 2017년 자기 거래소를 만들죠. 바로 비트포렉스라는 거래소를 만듭니다. 그런데 2024년 2월 비트포렉스 하돌렛에서 5,650만 달러가 증발하죠. 고객 자금, 엑시트 스캠, 먹튀를 해버렸습니다. 5,700만 달러를 가지고 먹튀를 해버린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만 개의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개라고요? 10만 개요. 저도 조사를 해보다가 놀랐는데, 아이온체인이라는 온체인 분석가가 이 가렛 진의 지갑들을, 블록체인 지갑들을 추적 한번 해봤습니다. 추적이 되니까요. 2025년 10월 11일 진의 지갑을 역추적하니, 가렛 진의 지갑을 한번 역추적을 해봤더니 7, 8년 전에 HTX, OKX, 바이낸스에 출금된 비트코인이 쌓여서 10만 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ENS 도메인, 그 다음에 가렛 진의 이더, 여러 가지 지갑들을 같은 지갑에 다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것들이 같은 지갑에 연결되어 있었고요. 그것이 진의 X개 계정으로 직통되어 있었죠. 폭로 직후 진은 프로필에서 XSC 정보를 삭제하고 텔레그램 설정을 바꿨어요. 그런데 이미 다 추적이 된 상태였죠. 그리고 이 내용은 비트겟의 플랫폼에 실제 이렇게 가렛 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글로 나와 있어요. 자, 정말 소름 돋고 화가 나는 얘기입니다. 2025년 10월 10일 아직도 기억나죠? 저도 이때 많은 피해를 입었었는데요. 트럼프가 중국의 100% 관세를 발표하기 정확히 30분 전에 이 가렛 진, 이 사기꾼이 하이퍼 리퀴드에서 BTC 숏 7억 3,500만 달러, 이더 숏 3억 4천만 달러, 합쳐서 10억 달러 숏을 걸었습니다. 얼마치요? 10억 달러 숏을요. 그것도 트럼프 관세 10월 10일 이 관세빔이 나오기 전
30분 전에 말이죠. 자, X의 창펑자오 보이콧, 창펑자오가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미움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요. 트럼프가 관세 발표하고 나서 비트코인이 폭락했었죠. 24시간 동안 190억 달러가 청산됐고 하나로는 28조 원이 청산됐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절규했죠. 160만 명이 청산당했어요. 암호화폐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가레츠는 이때 1억 5천만, 2억 달러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 대학살이 단순히 관세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이 사람이 창펑자오가 엄청나게 미움을 받고 있다고 그랬죠. 전 세계 사람들한테. 그 이유는 바로 바이낸스 시스템이 장애를 일으켰어요. API 실패, 입금 지연, 트레이더들이 포지션을 관리할 수 없었습니다. 즉, 관리 가능한 상황이 바이낸스의 시스템 장애로 인해 전면 청산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 세계에서 지금 보이콧을 당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미워하고 있을 정도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진짜 무서운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자, 바이낸스의 창업자 창펑자오, 그죠? 그리고 비트포렉스의 먹튀한 가레츠. 이 두 사람 사이에 세 개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 같은 생태계 출신입니다. 가레츠는 2014년 후오비 지금 저스틴 선이 인수했죠. 후오비의 운영이사였어요. 그런데 모를 리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스틴 선하고 창펑자오는 둘이 긴밀한 관계입니다. 자, 창펑자오는 OK코인의 CTO를 거쳐 2017년 바이낸스를 만들었죠. 그죠? 2014년부터 2017년 중국 거래소 초기 멤버들의 좁은 인맥인데 이 두 사람이 모를 리가 있을까요? 두 번째, 창펑자오가 직접 불을 붙였습니다. 아이온 체인의 폭로 스레드를 창펑자오가 리트윗하면서 교차 검증을 요청했어요. 아까 이 가레친 이런 거 이슈를 하니까 창펑자오가 리트윗하면서 교차 검증을 요청한 거죠. 창펑자오가 개별 트레이드를 직접 언급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뭐냐면 폴리마켓에서 이 가레친이 트럼프가 창펑자오를 사면할 것인가에 대해서 9월 28일부터 엄청난 큰 금액을 폴리마켓에 베팅했어요. 투자금은 28,000달러. 그리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월 23일에 트럼프가 창펑자오를 사면했죠. 그럼 이 세 가지의 연결고리가 과연 우연일까요? 추가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신의멘탈TV에 엄청난 힘이 됩니다. 자, 이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일이에요. 10월 10일 대학살 이후 업계는 갈라졌습니다. OKX CEO 실제 트윗입니다. 공개적으로 말했어요. 자, 10월 10일의 일은 복잡한 게 아니다. 사고도 아니고 10월 10일은 특정 회사의 무책임한 마케팅이 만든 것이다. 의도적인 거란 얘기죠. 그 누구를 겨냥한 건지 다들 알죠? 바로 바이낸스의 창펑자오입니다. 핵심은 USD2인 거예요. 바이낸스가 에데나의 USD2 스테이블 코인에 연 12%를 제공하면서 이자를 대량 유입을 유도했어요. 사용자들은 USD를 담보로 대출받고 또 USD로 바꾸고 또 담보로 쓰는 레버리지 루프가 만들어진 겁니다. 시장 충격이 오자 USD가 0.65달러로 디패깅 됐는데 이게 바이낸스에서만 일어난 일입니다. 다른 거래소에서는 정상이었어요. 그 루나 사태 때 디패깅 일어났던 그거 기억나시죠? 그것처럼 USD가 디패깅 된 거예요. 다 다른 거래소에서는 다 정상이었습니다. 오직 바이낸스에서만 발생되었어요.
아크인베스트의 캐시우드도 팍스뉴스 라이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얘기한 거예요. 바이낸스 소프트웨어 글리치가 280억 달러 디레버리징을 촉발했다고요. 즉 10월 10일 사태의 원인은 바이낸스다. 돈나무 언니, 캐시우드 대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음모론이라고요? 절대 아니죠. 사실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창펑자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X에서 이 사람을 보이콧하고 그럴만하죠. 저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창펑자원은 뭐라고 했을까요? 상상력이 풍부한 퍼드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이낸스는 매크로 뉴스가 원인이고 자기들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거짓말이면 보상을 왜 했습니까? 보상을 했습니다. 얼마를요? 190억 달러를 증발시켜 놓고 겨우 6억 달러어치 보상을 했습니다. 총 청산 규모가 190억 중에 6억 달러만 청산한 거예요. 결국 보상은 3%한 겁니다. 3% 보상해놓고 이거 퍼드다. 그럼 보상도 없었겠죠. 자기가 잘못 안 했으면. 그런데 3%를 보상한 거예요. 보상은 3%에 불과한 거예요. 트레이더 비트코인의 리얼리스트 X에 뭐라고 썼냐면요, 190억을 청산시키고 6억을 던져준다고? 이건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거다, 이러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어요. 그리고 창펑자원은 2023년에 미국 자금 세탁 방지법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했고, 바이낸스는 43억 달러 합의금을 냈습니다. 감옥에 있었죠. 감옥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누가 사면해줬나요? 2025년 10월에 사면했죠. 트럼프도 연결이 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025년 10월 대성공 이후 지는 전략을 바꿉니다. 숏에서 롱으로요. 35,000 BTC를 팔아 42억 3천만 달러어치 이더로 전환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금액을 이제 롱으로 베팅했습니다. 숏을 팔고요. 수익을 내고, 그죠? 10월 10일 피 같은 돈을 전 세계의 개미들을 다 죽여놓고 이 번 피 같은 돈을 롱으로 전환한 거죠. 그래서 레버리지 롱 포지션을 9억 달러까지 쌓았습니다. 그 하이퍼 리퀴드예요. 그리고 1월 30일 워시 쇼크가 터지죠. 케빈 워시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 자세히 다뤘으니 꼭 들어가서 한번 보시고요. 이더가 24시간 만에 10% 폭락했고 진의 7억 5천만 달러 롱이 전액 청산됩니다. 2억 5천만 달러 손실, 계좌 잔고 결국 53달러.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하이퍼 리퀴드 계좌의 잔고가 53달러 남아있던 거 보여드렸었죠. 자, 내부자라고 해도 모든 걸 아는 건 아니었던 게 아니었을까요? 자, 청산 이후 진에게 남은 건 하이퍼 리퀴드 밖에 비트코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원래 10만 BTC 8, 9월에 3만 5천 개를 이더로 바꿨고 이후 계속 팔았습니다. 2월 14일, 15일 48시간 동안 9억 달러를 추가 투매했죠. 그래서 AAV 이 대출 상환, 디레버리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비트코인을 판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의 비트코인을요. 현재 추정 잔고는 약 3만 개의 BTC, 전체의 70%를 시장에 쏟아 부은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의 핵심이죠.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가레친의 매도는 전략적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죠? 생존을 위한 강제 매도라는 얘기입니다. 전략적 매도는 가격이 오르면 안 팔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강제 매도는 틀립니다. 2억 5천만 달러의 청산, AAV라는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의 플랫폼이에요. 이게 뭐냐면 빌린 자산을 갖고 담보를 돌려받는 과정입니다. 상환하지 않고 담보 가치가 일정 비율 아래로 떨어지면 청산이 발생하는 그런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 플랫폼에 대출을 상환하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대출 상환하지 않으면 자기 돈이 다 청산 나니까요. 자, 그래서 가격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무조건 팔아야 하는 거죠. 자, 이 구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래찐이 67,000개의 BTC를 쏟아붓는 동안 누군가는 사들이고 있어요. 센티멘트 데이터에 보면 대형 지갑의 점유율은 68.44%고요.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래가 아닌 대형 고래들은 비트코인을 조용히 쓸어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비트파이넥스의 롱 포지션은 2년 전 전고 2024년도 요때의 전고를 넘어서 버렸어요. 계속 롱 포지션을 축적하고 있다는 얘기죠. 역대급 개미 털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개미가 팔 때 기관이 산다고요. 지금 정확히 그 패턴입니다. 진도 강제로 쏟아내는 물량을, 진의 물량을 강제로 쏟아낼 때마다 조용히 받아먹고 있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가래친의 탄약은 유한해요. 10만 개 중 벌써 7만 개를 이제 팔아버렸죠. 남은 건 약 3만 개가 남아있습니다. 이게 블록체인 기록에 추적이 다 지금 되면서 X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플랫폼 CX들에서도 이런 증거들을 실제 공지글이나 내용글을 올리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비트게 플랫폼에서 올린 내용들이 링크를 한번 달아드려 볼게요. 자, 어쨌든 남은 건 3만 개인데 이 속도를 보면, 이 매도하는 속도를 보면 4월 중순에서 5월 초 사이에 완전히 바닥이 나는 거죠. 그리고 4월, 5월 달에 묘하게 일정들이 겹칩니다. 이 가래친의 매도가 끝나는 날이 한 4월 말 5월 초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속도를 봤을 때 분석을 해보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클래리티 액트 법안이 언제 통과하죠? 그러니까 사인이 최종 3월 달에 잘 협의가 돼서 마무리가 되면 4월 말 5월 초에 클래리티 액트 법안이 통과될 수 있습니다. 즉 트럼프가 사인을 하는 날짜가 이날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도 협의를 해줘야 되잖아요, 미국 쪽에. 그 다음에 페드의 연준의장 케빈 허시가 취임하는 날이 5월 15일입니다. 파월이 5월 15일 날 그만두죠. 그리고 케빈 허시가 취임합니다. 자, 진의 탄약 소진, 클래리티 액트 서명, 케빈 허시의 연준의장 취임, 묘하게 시기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2편에서 이 트리플 촉매를 좀 더 자세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포의 한가운데서 숫자와 온체인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편에서 뵙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네멘탈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